경남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10,000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1월 7,700여 가구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소방관 2명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나흘 만에 끝이 났지만 창원 시내버스 정책의 해묵은 숙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선사로부터 6,600톤급 탱커 3척을 수주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미분양이 10,000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최장 미분양 관리 지역인 창원. 도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심에는 부영이 있습니다. 최근 1,000가구 할인 분양을 시작한 상황.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최근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8,500여 가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10,000가구 밑으로 떨어진 건 2017년 1월 7,700여 가구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통영과 거제, 김해의 감소세가 뚜렷한데 특히 통영은 전달보다 90.4% 넘게 줄었습니다. 통영에선 한 달 새 미분양 아파트 1,258채가 팔려나간 겁니다.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 전 외지 갭 투자자들의 유입도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의 갭 투자자들이 내려와서 경남 지역에 그 아파트를 많이 구매를 했고 또 경남도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 있는 지역들은 이 미분양이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두 번이나 발표를 하면서 이 경남 지역 미분양 시장에 조금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현상이. 비규제 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면서 문의도 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의 수는 부영의 할인 분양 성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부상자를 구조한 소방관 2명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동네 히어로 양산소방서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를 구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구태영이고요. 저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고 있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 김동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 이들은 어떤 사연으로 우리 동네 히어로가 됐을까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0분쯤 양산 북부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저희 관내의 의료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출장 복귀 중에 그 차례차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바로 하고 동시에 이제 구조를 한 상황이었고요. 점검하는 저희가 소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차나 저희 어떻게 안에 장비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의 빠른 대처와 침착한 판단은 구조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구조도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운전자를 구출하는가 하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2차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머리에도 좀 출혈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의식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이 소방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은 두 사람. 구조대원들이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을 닦는 등 현장 정리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저희가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가 쏟아지자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서는 요 뉴스 제목처럼 히어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나서주시면은. 코로나19의 길고 요란한 장마로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질 않는 요즘 훈훈한 소식으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랜 구태영, 김동준 소방교. 그들은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꿋꿋이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우연치 않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당연하게 지금 현장 대원들은 이 시간에도 나가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조금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나흘 만에 끝이 났죠.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번 파업으로 창원 시내버스 정책의 해묵은 숙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이 시내버스가 지금 정상 운행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15년 만에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창원 시내버스의 70%에 해당하는 6개 업체, 버스 480여 대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버스 노조와 업체가 8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이 되면서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업을 예상한 창원시가 전세버스 150여 대와 임차 택시를 긴급 투입했지만 평일 대비 65%에 그치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진 탓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돌아가 개인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등 출근길부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흘 만에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의 임금 협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노조는 임금 9% 인상과 무사고 수당 10만 원 선 신설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막상 파업이 진행되고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두 한 발 물러서 임금 2% 인상과 무사고 수당 5만 원 신설을 조건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업의 주된 이유가 임금 협상 결렬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에서 이번 파업이 내년부터 추진할 준공영제를 두고 창원시와 버스업체가 힘겨루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버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형 준공영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창원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의 핵심은 재정지원금 통합산정제입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수익 노선을 제외하고 비수익 노선 110개의 적재액을 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수익과 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136개의 노선 전체의 손익을 합산해
적자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는데요. 버스 업체들은 금융비용과 보험 할증 등 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실제 비용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은 올해 초 창원시를 상대로 한 7억 원대의 운행 손실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행정과 업체 간 갈등이 파업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네, 이런 버스 업체의 불만에도 창원시가 이번 파업을 전환점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허성무 시장은 지난 3일 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시장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버스 재정지원금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버스 수익 구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 동선과 신도시 지역을 고려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창원시는 시내버스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S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 창원에 어울리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꿎은 시민들 불편한 일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창원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3일 국내 선사로부터 6,600톤급 탱커 3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선박은 에너지 절감 장비와 LED 조명 시스템 등을 갖춘 친환경 선박으로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성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조선 경기 부진 속에서 올해 첫 계약에 성공한 만큼 수주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창원시도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10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은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열악해 주민들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 정치권이 의대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박완수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은 창원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허성무 창원시장도 공공의료 수요가 많은 창원에 의대가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기훈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도 지난 3일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를 떠나 창원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산 주남 일반 산업단지가 오는 20일 지정 3년여 만에 해제됩니다. 양산시는 토지 매입 부진 등으로 산단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데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만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남 산단은 지난 2017년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15개 입주 희망업체 중 11곳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면서 지정 해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도내 국립대인 경상대와 창원대에 이어 사립대 중 처음으로 경남대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관계자는 3일 총 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납부액의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내 다른 4년제 대학들도 이번 달 안에 등록금 반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119로 걸려온 신고전화 10건 중 3건은 휴대전화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상반기 경남 지역 119 신고 건수 36만 9천여 건 중 31%에 달하는 11만 8천여 건이 오접속 신고라고 밝혔습니다. 오접속 신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등 터치형 휴대전화의 조작 실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수소 등 미래형 친환경 차량 6천여 대를 보급합니다. 종류별로 도입할 차량은 전기 승용차 4,600대, 수소 승용차 1,290대, 전기버스 160대와 전기택시 60대, 수소버스 15대입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구매 또는 임차하는 시 공공부문 차량은 100%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되고 시 산하기관 공용 차량도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합니다. 김해시는 전기 수소차 보급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급속전기 충전기 250대를 설치하고 현재 설치 중인 김해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소 충전소를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지난달 28일과 29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외지인 투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 155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업체 16곳 중 10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6건은 정밀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국민들의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대비를 위해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창녕에 주소를 둔 국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22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 용지 호수공원 내 무빙보트 이용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트형 레저 시설인 무빙보트는 노를 젓지 않아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기 충전식 보트로 최대 8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개장한 무빙보트는 2년 10개월 만에 이용객 10만 명을 달성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원시가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합니다. 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75리터는 11월부터 2,690원에 판매됩니다. 김해시에서 대체 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한 애플망고가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투입한 결과 현재 애플망고의 재배 면적이 3.6헥타르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애플망고 재배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애플망고는 망고의 한 품종으로 사과처럼 껍질이 붉고 맛이 좋아 최근 인기를 얻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입한 귀농 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성군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입과 주거, 사회적 관계 등 6개 분야 51개 항목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11월까지 분석 과정을 거친 뒤 12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양, 산청 등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 있으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시 비 소식 있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2.0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높습니다. 음식은 긴 시간 상온에 놔두지 말 것을 권장하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우산은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